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세 상승장이 맞나?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은데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조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불확실성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결국은 가장 돈이 먼저 빠져나가는 게 암호화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해소되는 국면들을 보이니까 암호화폐는 주식 시장은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암호화폐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유, 그거는 데이비삭스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뭔가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가 뭔가 불투명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구독자님들께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는 원래 그렇게 상승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2023년 초 들어갔을 때 대비를 했을 때는 사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가격이 크게 반등했던 구간은 정확하게 딱 2번입니다. 1년에 딱 2번 움직여서 이렇게 이뤄낸 성과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엔 어땠을까? 1년 더 돌려보면은 조금 더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4번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정체 구간을 갖다가 정말 사람들을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게 할 정도로 횡보장을 가져가다가 오를 때는 또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 열광적으로 만드는 엄청난 급등을 이뤄낸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밀당을 잘하는 거죠. 밀당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시면 가장 정확하냐면은 이제 다 끝났다. 대세 상승장이 이제 끝났다. 이런 목소리들이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팽배해지면 그때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는 얘기들이 댓글에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약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많지만 그때보다 적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정말 사람들의 좌절이 극에 달하고 모두가 던지고 도망갈 때 대규모 주체들, 고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을 줍줍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가격 올라가면 그제서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좀 약간 조금 속된 말로 호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번 시즌에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 더 딥 전략을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패닉 셀링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지금이 기회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은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결국은 좋은 수익을 거두게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장기 투자의 가장 좀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어서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온체인 지표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요. 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를 이제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되는 만큼만 진행을 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나눠 봐야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요걸 좀 강조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제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명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 매집을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매집 타이밍이 있는데 대세 상승장이 끝났을 때 이때가 사실은 최고의 매집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끝까지 하락한 이후에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MVRV 지표가 1보다 하회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이전 대세상 전고점까지 내려오거나 그걸 하회한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시즌을 시작할 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 유의미하게 물량을 넣으시면 좋으냐 하면은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가 1을 하회하는 가운데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도 공포 단계로 갈 때 매집을 하면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베스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내려가면은 패닉 셀링을 하죠.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구간이 바로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1보다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바이 더 딥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8월에 보시면 블랙 먼데이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공포 및 탐욕 지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극도 공포 단계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지표가 같이 겹쳤다.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조로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량을 갖다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저희가 늘 체크를 하는데 이게 참 시장 지표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한번 여러분들도 자주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네. 근데 이 공포 및 탐욕 지수와 감정 지수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극도의 탐욕이 이어지면 어김없이 무너지고 극도의 공포가 가면은 어김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동성 자산이고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심리 지표가 주식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자, 말을 또 끊었네요. 아닙니다. 네.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공포탐욕 지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시황 사이트에서 보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수시로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방향성 잡아보는 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